요즘에 그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필수로 좀 건드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3월에 강연, 부동산 투자 강연 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지난 16년간, 2016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지난 16년간 약 4배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배 통화량이 증가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약 8배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유로 지역도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을 하나 더 뽑아보면 선진국일수록 통화량 증가 속도가 느려진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화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리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일수록 통화량이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4배 정도로 이제 뭐 선진국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량들은 당연히 자산 가격, 실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 기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개월수를 보면 최대 닷컴 버블 때 연속적으로 확장한 기간이 120개월입니다. 약 10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겠죠. 그리고 최근의 수치를 보면요. 2018년도 1월까지 연속해서 112개월 동안 경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18년도 1월입니다. 이때로 잡은 이유는 2018년도 1월부터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조정이 있었고, 만약에 이게 골이 깊어지는 조정이다, 우리가 소위 걱정하는 위기다 라고 한다면 112개월을 그칠 것인데, 이게 아주 미묘한 그런 조정에 그치고 다시 반등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개월수가 더 추가돼야 되겠죠. 120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과거 미국의 192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지수 그래프인데요. 사실 조정이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기간이나 규모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IT 버블이나 유럽 위기 등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조정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길게 지속되었던 게 2017년도부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09년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하락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장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막 난리가 났었죠. 뭐 어디가 무너지고 은행, 아메리칸 뱅크도 막 무너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실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위기가 왔다라고 느껴지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크레딧 사이클 특징과 그 순환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지금 이제 2008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비교를 해본 부분이고요. 2009년도부터 10년도에는 이제 신용 보강이 일어나고 리퀴디티 펌프라 그러죠. 이제 장기 국채나 안전 자산을 계속 확보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10년도에서 11년도에서는 이제 크레딧이 개선되고 기업 이익이 점차 개선되는 시점이었죠.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사실 잘 몰랐어요. 기업이 개선돼도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주가 지수는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죠. 위험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됐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이제 좀 호황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이 왔죠. 적극적으로 위험을 수용하고 레버리지 투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LTV, DTI 비율을 이제 낮췄죠. 왜냐하면 너무 다들 부동산 담보대출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봐 이제 사전에 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M&A 기업들이 기업을 막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기업을 샀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들어서 지금 2단계냐라고 좀 살펴보면은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철수하고 신용 팽창이 한계가 와서 은행 대출이 축소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은행 대출은 조금 막아놓긴 했어요. 근데 과연 축소 단계가 맞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막더라도 대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단계가 왔느냐? 이 단계는 사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왔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요 중간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간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과 그 시점을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 자산 버블이 끼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그동안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통화 정책 외에도 사실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통화 정책은 환율이나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가계에는 부채가 되고요. 정부는 이제 채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환수가 가능해요. 채권을 발행했던 걸 다시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은 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가 좀 깨지고 있죠. 그에 이제 다른 방향성의 정책으로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요. 정부는 적자가 되고요. 기업과 가계에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겁니다.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던가, 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부의 적자로 다 쌓이게 되는 거고, 기업이나 가게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산이 이미 기업과 가게의 자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은 환수가 불가하고, 이런 환수가 불가능한 점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고요. 이 트렌드가 이제 깨지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제가 3월 강연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디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경기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유발을 해서 그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통해 생긴 그런 자금들을 다시 재정 정책으로 추가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의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환수 불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역효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앞으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